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등 전국이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등 전국이 12도에서 18도로 오늘보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건설사들끼리 입찰 경쟁이 붙었는데 이것저것 공짜로 해준다, 또 공사비도 최저가로 써낸 건설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건설사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비가 입찰 당시에 제안했던 것보다 2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조합원들 불만이 하늘을 찔렀죠. 그러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조합원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합원 총회에서 이 건설사 임원은 이 공사비 올라가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분양가를 이 지역에서 가장 높게 만들어주겠다. 옆 동네에 재건축한 그 단지 조합원들 얼마나 벌었는지 잘 보셨지 않느냐. 결국 조합원 총회는 박수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 단지는 실제로 그 동네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조합원들이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시공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시공사들은 최고 분양가를 미끼로 공사비 폭리를 취하다 보니 재건축 또 재개발되면 인근 집값까지 덩달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민간 조합과 민간 건설사야 수익이 최우선인데 이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을 들고 나온 거고요. 합리적인 건설비와 분양가로 모두에게 이로운 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이지요. 선거가 끝나자마자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그야말로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다.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재건축 활성화가 그렇지 않아도 미친 집값을 더 미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면서 집값도 잡을 노하우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민간은 돈이 되지 않으면 절대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주린이의 다정한 친구, 염탐정, 염불리, 염승한 부장의 영양만점 주가 분석. 염차 냉철하고 올바른 정보만 전달하는 이 시간 함께해 주세요. 네, 염불리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주 쉬셔서 오늘 아마 질문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염승환 부장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이죠. 오늘 새벽에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그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반도체 화상회의. 네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네. 어떤 결론이 좀 나왔습니까? 아직 결론은 아니고 주문을 한 거죠. 이렇게 좀 우리 지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중국이 이제 반도체 굴기에 좀 대항도 하고 또 거기다가 지금 이제 미국이 지금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최근에 부족했잖아요. 거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바이든 대통령이 안 되겠다. 우리 미국의 좀 자체 생산이라든가 공급망을 좀 구축을 하자.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미국 반도체 경쟁력을 좀 확보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혼자서 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미국은 사실 설계는 잘해요. 인텔도 그렇고 애플도 반도체 다 설계는 잘하는데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거는 애플도 자사 반도체를 설계를 하지 그걸 만드는 공장도 없고 TSMC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좀 대만하고 한국밖에 없는데 이번에 TSMC 한국에 또 삼성전자도 같이 초청을 받아서
거기 회의에 좀 참석을 했고 거기 보면 뭐 미국의 GM도 있었고 여러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또 포드 자동차도 예, 포드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 이제 반도체가 좀 절실한 그런 기업들하고 예. 반도체를 그냥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 기업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빠졌거든요. 하이닉스는 그렇죠. 아무래도 메모리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 공급망 재편을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 뭐 저번에 인프라 부양 법안에 보니까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뭐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미국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인프라 거기에는 이제 그 반도체. 근데 거기 신문 기사에서 되게 좀 놀랬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웨이퍼를 딱 들고 있는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이제 반도체를 우리 인프라 하면 뭐 철강 생각 많이 하잖아요. 도로. 예, 도로 막 철강, 전기. 막 그런 건데 한마디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는 반도체로 일단 이미지가 좀 굳어져 버린 그런 사진이 딱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이 지금 반도체 제조 2025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걸 통해 가지고 반도체 이제 자립이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반도체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겠다. 그런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 이슈들이.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도 계속 공격을 했던 거고 아예 그냥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그 반도체 장비 그 공급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뭐 화웨이도 퇴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고 지금 이제 메모리 그러니까 디램은 뭐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비메모리 쪽은 좀 못 만들게 좀 하는 조치들이 나왔는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그 조치까지는 뭐 그렇게 했는데 근데 자기네들이 뭔가를 제조를 하려면 뭔가 기술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지금. 이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한국과 대만에 일단 손을 빌려가지고 삼성 보고 한마디로 투자하라는 거죠. 미국에 투자를 해주고 우리랑 같이 가자. 약간 이제 그런 스타일의 뉘앙스로 발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삼성이나 뭐 TSMC나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꺼냈고 TSMC는 이미 미국에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발표를 미리 예전부터 했던 거고 삼성전자는 업계에서 소문만 무성해요. 뭐 20조 원 투자를 한다. 뭐 세금 감면하는 곳으로 간다, 뭐 뉴욕주로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얘기가 막 분분한데 아직 삼성은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지금 내놓은 게 없이 그냥 시장에서는 추측만 지금 나오고 삼성이 있는. 지금 그 20조 원 미국에 투자한다는 게 아직 삼성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럼 다 소문만 지금 무성한 거예요? 소문만 무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0조 원 투자를 한다라는 이제 뉴스들은 계속 나오는데 왜냐하면 텍사스주, 뭐 아리조나주, 뉴욕주 맞아요. 정부하고 이제 지방 정부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그런 신문 기사들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걸 뭐 논의할 수는 있는데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 입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한 거는 전혀 없고. 근데 삼성 입장에서도 지금 어디를 선택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스틴이 제일 좋아요. 오스틴이 텍사스. 그 공장이 4개 부지가 딱 지금 이미 있어요. 근데 원래 공장이 예전에 80년대인가요? 그때 90년대에 지었던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은 이미 폐쇄가 됐고 이 공장이 지금 돌아가요. 이 공장은 또 옛날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좀 오래된 반도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형 반도체는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만드는 게 14나노, 28나노 정도. 그럼 뭐 그렇게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얘기가 5나노. 5나노를 오스틴에 신규로 증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신문 기사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공장 부지가 2개가 남아 있어요. 그럼 지으면 되거든요. 예전에 거기 짓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려면 도로를 놔야 되잖아요. 그거를 뭐 오스틴시에 뭐 허가를 해달라는 그런 예전에 요청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좀 승인해 해달라. 그 얘기는 결국 여기다 공장 짓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뉴스 나오고 나서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어느 게 팩트인지는 밝혀진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오늘 그 화상회의, 그 반도체 대책 회의에서 삼성이 유일하게 이제 거기 이제 참석한 거잖아요. 한국 기업으로는. 그러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나 거기서 뭐 미국에서 삼성에 불렀을 땐 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뭘 요청했다거나 거기서 어떤 뭐 삼성이 뭘 해주겠다고 한다거나 이런 건 아직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만 보면은 삼성이 뭘 하겠다는 건 안 나왔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했던 거 이제 반도체 투자해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반도체 투자해달라. 미국에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 기사나 이제 증권사 보고서 종합을 해보면 미국이 지금 원하는 거는 메모리는 아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이쪽 파운드리라 그러잖아요. 지금. 인텔도 이번에 2조 원 정도 뭐 들여가지고 공장 2개 짓는다고 했는데 뭐 인텔도 앞으로 좀 투자를 할 것 같고 인텔은 근데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번에 어쨌든 삼성
그다음에 대만의 TSMC, 예. 인텔 이 세 곳이 지금 어쨌든 지금 이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거든요. 미국에서 의미 있게. 근데 일단 미국이 원하는 거는 비메모리 쪽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제조 능력이 안 되니까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좀 주문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제 목표가 얼마냐면 지금 이 보고서를 보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뭐 미국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잖아요. 예. 그럼 2030년이 되면은 미국의 이제 반도체 뭐 설계든 어쩌든 간에 이거 다 합쳐가지고 예. 미국의 반도체 점유율이 12에서 10%로 줄어든대요. 지금 상태면 2030년이 가면. 예. 근데 중국은 지금 15% 정도 되거든요. 점유율이.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 24%나 예.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전략 물자니까. 예. 그래서 미국의 목표는 뭐냐면 신규로 뭐 어느 기업이 얼마만큼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목표치는 신규로 이제 공장을 19개를 짓고요. 2030년까지 목표 점유율은 이제 중국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 24%까지 우리 미국이 좀 달성을 하겠다. 이런 좀 청사진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 기업들의 영향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 기업들의 영향을 봤을 때는 한국 기업들은 좀 그나마 다행인 게 미국이 자체 생산은 안 하거든요. 자체 예. 생산을 뭐 엄청나게 늘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한국과 대만 기업들과 같이 가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 이 점은 긍정적인데 예전에 뭐 1980년대인가요? 그때 미국이 일본 반도체 때려가지고 삼성전자가 컸다는 얘기가 있대. 근데 그런 식으로 그랬었어요.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예. 다행스러운 게 그런 내용은 없고 뭐 미국이 우리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결국 아시아 국가들과 같이 가는 그림이니까 이 부분은 어찌됐건 간에 좀 삼성 입장에서는 좀 예.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뭐 한 주 쉬셨더니 질문이 또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카이공님이 중국 공장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미국이 막으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엔비디아가 서버용 CPU 만든다고 발표해서 인텔, AMD 주가가 하락했는데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그러니까 중국 이제 반도체 공장이 있긴 있는데 중국은 사실은 그 D램이나 그 낸드 플래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쟁력이 안 돼요. 이미.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다 뭐 수출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저도 기사 내용에서는 이게 메모리인지 비메모리인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어느 걸 지칭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메모리 쪽이라면 그거는 뭐 공급 안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뭐 중국은 메모리 쪽에서는 경쟁 상대 자체가 안 되고 지난 2015년부터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100조 넘게 투자를 했는데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1%가 안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메모리까지 견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제대로 생산을 해야 뭐 견제를 하는데 근데 만약에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뭐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하이실리콘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SMIC인가요? 이런 기업들이 만들고는 있는데 근데 거기는 이미 작년부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미국 반도체 그거 장비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공급을 못한다고 해서 뭐 우리 기업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받고 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 그거는 또 작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다고 해서 뭐 데미지가 커진다 이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그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자체 칩 이제 만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미 예정돼 있던 거예요. 사실 뭐 새로운 건 아니고 이미 옛날부터 그러니까 인텔이 예전에 그 파운드리 만든다고 했을 때 삼성한테 악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굳이 악재로 볼 수가 없는 게 인텔은 자체 CPU를 자기가 만드는데 엔비디아랑 AMD랑 경쟁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인텔이 원하는 건 이 회사들은 반도체 자기네가 직접 안 만들거든요. 설계만 해요. 근데 같은 CPU는 만들겠지만. 근데 이것들을 이 회사들이 인텔 공장을 이용해서 만들길 원할 텐데 AMD랑 엔비디아는 이 설계도를 경쟁사인 인텔에 넘겨줄 리가 없잖아요. 왜냐면 같은 제품을 비슷한 것들을 만드는데 인텔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그때 이제 파운드리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그런 이유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오늘 엔비디아가 어쨌든 자체 칩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인텔 입장에서 어쨌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인텔 이 CPU 시장에서 거의 독점이었는데 이게 애플이 만들면서 깨졌고요. 이제 엔비디아도 하고 AMD도 하는데 또 누가 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도 해요.
한두 기업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그걸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하니까 예. 또 한 번 뉴스가 나와서 좀 부정적으로 주가에 반영을 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은 뭐 국내 기업들한테는 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92님이 고객 예탁금이나 양시장 총액 그리고 매일매일 이런 거 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 금융교육협회인가요? 아마 예. 제가 정확하게 아니면 거래소도 있어요. 예. 거래소 같은 데 들어가시면 거기에 그 정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예. 뭐냐면 이제 시장 정보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고객 예탁금이나 예. 이런 것들이 있고 아니면 그 사용하시는 증권사 보면 예. HTS나 MTS 다들 사용하시잖아요. 예. 거기에 예탁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 궁금하시면 고객센터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다 알려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뭐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조금 더 예. 진도 나간 다음에 이렇게 계속 그 질문 받을게요. 이번에 그런데 어쨌든 반도체 대책 회의에 대통령이 거기 참석한 건 그 좀 이해가 가는데 네. 이게 제이크 설리반 그 국가안보 보좌관이 거기 주재자 중에 네. 한 명이 국가안보 보좌관이란 말이에요. 국가안보. 네. 이 경제 회의인데 왜 국가안보 보좌관이 여기 이 회의를 주재했습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반도체를 네. 전략 물자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보다 예. 반도체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군수품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예. 무기처럼. 왜냐하면 예전에 또 그 반도체 중국이 반도체나 통신 장비에 칩 심어가지고 예. 미국도 정찰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내용들도 막 돌았잖아요. 실제로 예, 이제 예. 그거 가지고 막 기소도 하고 그랬던 걸 예, 기억하는데 그만큼 반도체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제품 쓰기가 되게 두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을 좀 배제하려는 움직임에서 약간 이게 뭐 의미하는 거는 그만큼 반도체를 좀 중요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한번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한번 향후 10년 동안 제대로 한번 반도체 붕을 좀 일으켜 보겠다는 중국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굴기죠, 어떻게 보면. 예. 그거를 나타내는 좀 상징성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이게 뭐 당장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만큼 미국에서 지금 반도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예. 그리고 중국과 한마디로 싸우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이번에 좀 강력하게 표면된 거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중국을 대놓고 언급하긴 했어요. 예. 중국이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뭐 미국이 예. 그렇게 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20세기 중후반까지 세계를 주도했고 네. 다시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네. 라고 하면서 하여튼 오바마 때부터 미국이 계속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는 네. 그 네. 드라이브를 네. 걸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이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그 제조업 부분에 이제 다시 만들겠다고 하면은 네. 이게 우리 산업 구조하고 겹치잖아요. 네네. 경쟁이 정말 되는 거 아니에요. 영향 없습니까, 우리? 이게 아니, 좋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그런 우려들도 있는데 네. 그 다행인 건 뭐냐면 예.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지만 미국이 자기네가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번에 기억하시나요? 제가 나와서도 그 2차 전지 섹터 막 그 뭐죠? 폭스바겐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근데 저는 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랑 물론 좀 약간 내용은 다른 게 그 폭스바겐이 자기가 직접 다 한다고는 어느 정도 얘기는 했는데 예.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좀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건 좀 다른 게 자기가 직접 한다는 게 아니라 예. 동맹국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같이 왜냐하면 이 미국도 알아요. 예. 반도체 제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양산까지 가는 게 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걸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그렇죠. 걸렸어요. 제대로 양산하는데 예. 시간이 이거를 근데 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그거를 뒤늦게 한다는 것도 좀 쉽지 않고 그래서 미국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설계는 우리가 계속 할게. 대신 제조는 한마디로 동맹국인 한국, 일본, 대만 이쪽을 끌어들여가지고 다 반도체 잘하잖아요. 예. 이 세 개국을 좀 제조업을 이용을 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중국도 제조를 하는데 중국 너네는 저리 가. 그다음에 한미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미국에서 좀 제대로 공장 짓고 미국을 위해서 좀 생산을 해달라. 그러니까 미국 내에 공장을 줘서 거기서 그러니까 미국 네, 회사에서 맞습니다. 쓸 수 있는 거. 제출한 그 설계 도면대로 생산을 해달라 미국 내에서 이걸 원하는 거군요. 네, 미국 내에서. 그러면 이제 그 좋은 게 뭐냐면 미국 반도체가
그 안정적으로 공급을 일단 받을 수가 있잖아요. 미국 네. 내에서 중국을 배제한 상태로 뭐 스파이칩 그런 문제도 없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고용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찌됐건 자기네가 돈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삼성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미국에 가면. 예. 그래서 고용 유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까지 좀 노리기 위한 하나의 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SJ 킴님이 홍사훈 경제쇼에서 SK와 LG 합의할 거다라고 염블리님이 말하셔서 믿고 SK 매수했는데 보름 만에 17.7% 수익 났습니다. 이 홍사훈 경제쇼 하루도 빠짐없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라고. 자, 고맙습니다. 그래도 결정은 항상 본인이 네.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SK의 LG 합의됐습니다. 네, 합의됐습니다. 2조 원 배상하기로 했다는데 2조 원이면 이게 SK 입장에서도 뭐 LG가 요구한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은 네.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네. SK 입장에서 이거 현금으로 2조 원 다 주는 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아니고요. 이제 일단은 현금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년 안에 이제 1조 원은 지급해야 되고 나머지 1조는 5년에서 6년에 딱 걸쳐가지고 예. 로열티를 줘요. 로열티라는 게 무슨 매출액에 얼마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조를 5년에 걸쳐 준다면 예. 1년에 2천억씩 주는 건데 예. 단 이제 그 매출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로열티는 그 제품이 판매가 돼야 돼요. 예. 판매됐을 때 일부를 주는 거죠. 우리가 뭐 게임 회사가 내가 지적 재산권을 어떤 게임 회사에 넘겼는데 그 게임 회사가 그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뭐 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면 나한테 이제 100만 원 팔릴 때마다 뭐 2%를 준다면 2만 원을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LG화학이 그런 식으로 금액을 가져가는 건데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판매가 될 때 몇 예.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판매되는 일부를 LG화학이 가져가는 건데 로열티 그걸 로열티라고 네,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무조건 판매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럼 SK 배터리가 잘 팔리면은 SK 입장에서는 큰 부담도 안 되겠네요. 부담도 그러면? 안 되죠.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SK 이노베이션한테 유리한 조건일 수 있는 게 예. 2조 원을 갑자기 한 번에 다 주면 예. 뭐 이것도 유상증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주주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이 차입금이 좀 많아요. 예. 그리고 배터리 공장 하나 짓는데 2, 3조 들거든요. 3조 들었다고 예. 미국 조지아 공장은 맞아요. 3조 들었다고요. 근데 그 앞으로 그것만 할 게 아니라 계속 투자해야 되는데 그 돈도 없는데 여기다 2조 주면 예. 유상증자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도 계시지만 이번 합의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리스크는 아예 해소가 됐고 그리고 5년하고 6년에 걸쳐서니까 많이 줘봐야 1년에 2천억이거든요. 그래서 예. 비용 부담도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괜찮고 저희 당사 2차전지 애널리스트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SK가 어쨌든 지금 당장 줄 돈이 2조가 있대요. 예. 그 그린본드라고 이제 녹색 채권 같은 거 있죠. 환경 채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이미 예전에 발행을 했고 그 요즘에 SK가 하는 게 뭐냐면 옛날 국영재 산업을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루 광구 같은 거 있거든요. 예. 예전 유전 같은 거. 예. 오래된 것들 막 예. 원유에 기반한 그것도 매각해가지고 돈을 확보해 놓은 게 한 2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당장 2조를 그냥 줄 수는 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번에 SKIT라고 분리마켓 이제 하나 예, 상장하잖아요. 예. 그거 상장하면 1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뭐 유상증자 할 이유도 없고 충분히 현금은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그럼 이제 그건 끝났는데 앞으로 설비 투자 어떻게 무슨 돈으로 할 거냐. 차입금이 이렇게 많은데 예. 여기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뭔가 뉴스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주주분들을 좀 더 안식시키려면 SK 이노베이션 측에서 아마 향후에 좀 이제 미국에서 한마디로 장사할 수 있잖아요. 예. 장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장 조지아 말고도 더 지어야 되거든요. 예. 사실 그 지을 때 보통 2조, 3조의 단위가 들어갈 텐데 그 자금들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요거는 좀 확실히 좀 제시를 해야 조금 더 많은 투자분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LG화학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LG화학은 그럼 1조를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1조는 한 5, 6년에 걸쳐서 로열티로다가 천천히 받는다고 하면은 뭐 만족할 만한 그 딜이었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LG화학 입장에서는 뭐 물론 절대적으로 유리했지만 예. 유리했다 하더라도 지금 LG의 입장은 그거죠. 이제 만약에 SK가 없어지면 예. 미국에 철수하면 미국을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 미국에 공장 갖고 있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파나소닉이 없으니까 아예 무주공산이에요, 사실은. 예. 파나소닉은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라 GM이나 이런 데 납품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LG화학이 다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러면 독점에 걸려요.
독점에. 네, 바이든 대통령 그거 정말 또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LG화학 입장에서 이게 마냥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갈 수밖에 없고 또 LG화학이 또 한 가지 리스크가 어쨌든 지금 LG화학도 차입금이 엄청 많아요. 예. 예, 왜냐하면 그 설비 투자를 계속 해야 되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 자금이 좀 필요한데 예. 이제 SK에서 좀 받으면 약간 좀 숨통이 좀 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LG화학도 물론 뭐 LG화학이 아쉬울 수도 있겠죠. 뭐 3조, 4조 뭐 불렀다 예전에 불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좀 그런 차원에서 일단 그 합의에 이르렀던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LG화학도 아마 이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폭스바겐 쇼크가 터졌잖아요. 예.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보는 게 둘이 싸워서 이거 자꾸 이런 일이 또 발생해 버리면 완성차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괜히 그렇죠. 우리한테 불똥이 튀니까 예. 그러니까 LG화학 입장에서도 2조 원 정도 합의해서 이걸 끝내는 게 예. 다른 회사 수주 받을 때 좀 유리하거든요. 근데 모양새가 좋잖아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없는데. 근데 계속 SK랑 또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러면 뭐 차후에 다른 회사 수주할 때 이게 또 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가미해서 아마 LG화학이 그냥 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뭐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사회, 우리 기업들의 뭐 과거에 보였던 그런 그 후진 경영 행태 예. 이런 거 좀 이번 걸 좀 네. 봐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가 스탠다드 안 지키면 이거 회사 문 닫을 수 있다라는 네. 걸 이번에 좀 맞습니다. 깨달았으면 예, 좋겠어요. 맞습니다. 7718님이 대한전선은 호재에도 주가는 왜 빠지나요? 아, 근데 그게 이제 네. 뭐 M&A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내가 쫓아낸다고 지금. 근데 대한전선 한번 재무제표 보시면 꽤 좋진 않아요. 돈을 예. 그렇게 버는 기업은 아닌데 M&A 이제 기대감 때문에 한번 주가가 올랐었는데 예. 그거를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회사가 앞으로 좋아지면은 더 가겠죠. 예. 근데 인수 자체는 호재인데 인수한다고 갑자기 이 회사 적자 기업이 돈 버는 건 아니거든요. 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기업이 정상화되고 앞으로 그 인수한 회사의 또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보여주면 돼요. 예전에 H&M이란 기업이 정말 망할 뻔했는데 예. 현대상선도 지금 힘들었잖아요. 지금 한진해운은 H&M 질문도 들어와 있어요. 네, 지금. 근데 예. 한진해운은 사실상 망했잖아요. 예. 망해버렸고 H&M은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아서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대한전선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 업황 좋아지고 체질 개선하면. 예. 근데 그거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내심은 좀 필요하고 H&M은 사실은 지금 H&M은 지금 박정호님하고 서변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근데 H&M도 요새 주가는 잘 안 가는 게 예. 근데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가 거의 10배 올랐잖아요. 예. 10배나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안 가냐면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싼 건 맞는데 예. 컨테이너선이 부족했잖아요. 예. 근데 하반기에 모든 게 공급이 정상화되면 백신 나오고 백신 이제 접종이 돼서 경제가 정상화되면 컨테이너선도 공급이 원활해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좋았던 운임이 꺾일 수도 있거든요. 투자들이 약간 그거를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좋은 건 알겠는데 이미 10배 올랐는데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럼 새로운 뭔가를 더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거는 하반기 가봐야 하는데 투자들은 10배 오른 주가에서 한번 차익 실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 의견은 뭐냐면 여기서 빠진다가 아니라 그 의구심이 해소될 때까지는 그냥 지지부진할 거예요. 예. 예. 아니 H&M이 10배나 올랐어요? 거의 10배 정도 올랐어요. 얼마만한 기간 동안에 10배 아니 뭐 코로나 터지고 나서 폭락했다가 예. 그냥 뭐 표현이 근데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왜냐면 다들 망한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렇지. 안 되니까 물류가 막히니까 예. 이 회사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 H&M이 전략을 잘 쓴 건지 모르겠는데 예. 배를 하필 줄이지 않고요. 전 세계 해운사가 배를 다 줄였어요. 운영도 안 하고. 근데 H&M은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운이 좋았던 건지 대박이 나버린 거죠. 사실상. 그거 알고 그러면 그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까지는 그거 알고 그랬으면 대단한 거죠. 그 카카오 얘기도 좀 해볼게요. 그 액면 분할 어제부터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이제 거래 정지 됐어요. 거래 정지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 효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액면 분할 하기 어제까지 그럼 주가가 좀 어떻게 됐나요? 많이 카카오? 올랐어요. 그때가 액면 분할 하기 전에 이제 50만 원 밑에 있다가 예. 액면 분할 앞두고 55만 원까지 급등했으니까 예. 10% 정도 더 올랐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액면 분할도 호재지만 예. 이 회사가 그 비트코인 그 거래소 있잖아요. 업비트라는 거래소 두나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카카오가 그 관련된 사모펀드 다 합쳐가지고 두나무 지분은 21%나 갖고 있대요. 예.
근데 21%인데 두나무가 뭐 상장을 하면 뭐 예를 들면 10조 원 가치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 뭐 그러면 2조 원 정도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뭐 주가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예. 왜냐면 요새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이 내일 상장을 해요. 예. 근데 그 회사 시가총액을 100조 정도로 예상하더라고요.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새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예. 그 관련돼서 뭔가 지분 갖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그냥 이상급등 보이는 예. 현상이 많이 나왔는데 카카오가 무조건 그것 때문은 아니더라도 예. 일부 영향을 좀 받아서 예. 주가가 이렇게 좀 더 급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거래 정지는 됐고 이제 15일부터 거래가 재개되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11만 원 정도가 일단 될 텐데 과거 사례로 보면 보통 액면 분할 후에는 대부분 빠졌습니다. 네이버나 삼성. 예, 뭐 예전에 또 아모레퍼시픽도 그랬고 예전에 400만 원 하다가 40만 원으로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그럼 그 회사들도 액면 분할 전에는 올랐어요? 내려갔어요?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비슷하네 그러면. 네,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무조건 그게 맞는 건 아닌 게 예.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은 또 달라요. 애플하고 테슬라도 액분했거든요. 예. 근데 그 후로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가지고 꼭 이게 무조건 공식은 맞지 않고 하필 그때 액면 분할할 때가요. 업황이 제일 좋을 때 많이들 했어요. 실적이 막 좋고 주가 높을 때 할수록 또 유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업황이 또 꺾인 거죠. 근데 카카오는 아시겠지만 업황이 꺾이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는 그냥 별 상관없이 제가 할 길 그냥 가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50만 원 하던 회사가 이거 10만 원밖에 안 하네? 이러면 또 개인 투자분들이 또 수급적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나오셨을 때 그거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이 카카오도 그러니까 500원에 그 원래 액면가 500원이었던 걸 이번에 100원으로 한 거잖아요. 네네. 100원 이하로는 더 이상 액면 분할 못 한다는 거예요. 상법상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애초에 왜 액면가를 좀 한 10,000원 막 5만 원 이렇게 잡지 왜 500원으로 이렇게 낮게 잡아서 만약 카카오 다음에 또 100만 원 올라가면 액면 분할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어쨌든 이제 회사가 무조건 근데 너무 액면가가 낮으면 일단 가격 현재가가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싸구려 인식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100원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더 이상 선택지가 없어요. 더 이상 뭘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100원으로 끝나야 돼요. 이 회사는 영원히 100원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액션을 취할 만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관례상 대부분 그 코스피는 예전에 상장을 하니까 처음 이제 기업을 설립을 할 때 대부분 5,000원이었어요. 액면가가. 액면가 5,000원이 거의 관례였고 코스닥 기업들은 대부분 500원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카카오 네이버가 지금은 코스피지만 예전에 코스닥으로 상장한 기업들이거든요. 다. 그 아시겠지만 그 카카오는 다음이 모태잖아요. 그렇죠. 다음이라는 회사.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다 코스닥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500원이었고 그래서 이게 뭐 액면 분할을 액면 분할 굳이 이럴 건 뭐하러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회사가 상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 주가가 올라갈 줄 몰랐구만 그러면. 그래서 뭐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은 코스닥은 500원, 코스피는 5,000원 정도의 액면가를 형성한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하르바님이 이분 내용은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네요. 홍사훈 기자님 팬입니다. 시사기 창도 시청했어요. 그리고 만도는 좋은 소식인데 주가가 빠지는데 그거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셨네요. 만도가 이게 요새 주가 좀 부진한 게 자율주행 관련 부품사로 되게 좋은데 1분기에 그 자동차 부품사들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급이 좀 요즘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완성차는 이게 생산이 좀 안 돼도 단가를 올려서 팔아버리면 돼요. 좀 비싼 차로 돌려버리고 이러면은 완성차는 마진 방어가 되는데 부품사는 어쨌든 간에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품을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줄잖아요. 어쨌든 간에 부품 공급이 주니까 만도 입장에서도 100개 만들 거를 예를 들면 80개만 만들면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일부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했는데 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결국 반도체 공급 이슈는 다 해결될 문제거든요. 정상화되면.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을 때 저는 비중 확대가 더 맞지 않나. 이게 영원히 이어지는 악재면은 당연히 팔아야 되겠지만 반도체 공급 이슈는 해결될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 얘기가 나와서 말하는데 그 차량용 반도체 지금 뭐 그것 때문에 그게 벌써 꽤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지금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나온 거보다 제가 알아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심각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언론에서는 뻥튀기한 거예요 또? 아니 뻥튀기보다도 근데 기사들이 되게 막 자동차가 무시무시하게 나왔어요. 막 망할 것처럼 네. 기사를 쓰시던데 제가 이제 좀 알아본 바로는 예. 뭐냐면 차량용 반도체가 개당 1,000원밖에 안 해요 하나에. 1달러라고 하는데. 네, 1달러. 그리고 그게 보통 자동차 하나에 400개 정도 들어간대요. 600개. 예. 그러면은 얼마죠? 한 50만 원, 6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인데 그럼 자동차 원가에서 차지하는 게 1,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원가에. 예. 차지하는 비중이 그 정도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한국은 더 타격이 없는 게 일단 반도체 많이 확보는 해놨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 4, 5월에는 좀 부족해서 감산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자동차 회사들이 머리를 굴렸던 게 안 팔리는 모델과 잘 팔리는 모델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전체 반도체가 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모든 자동차를 생산 못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 자동차 만약에 100이면 예. 5% 정도 생산 차질이 발생한대요. 음. 그 정도인데 그럼 그 5% 생산 차질 발생하는 거를 안 팔리는 자동차에 몰아줘요. 대신에 잘 팔리는 예를 들면 현대차에서 제일 잘 팔리는 모델이 제네시스잖아요. 예. 그걸 더 생산을 늘려버리고 요새 안 팔리는 모델이 소나타 같은 거래요. 예. 소나타가 잘 안 팔리는데 예를 들면 안 팔리는 거는 아예 그냥 이참에 더 감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 그 차량용 반도체가 소나타에나 쓰이는 거나 제네시스에 쓰이는 다 거나 비슷해요. 똑같아요? 예. 아. 그게 이제 반도체가요. 보면은 뭐 MCU라든가 ECU라고 하는데 예. 그 반도체가 수백 개 들어가는데 예. 엔진에도 들어가고요. 예. 그다음 자동차 우리 앉으면 안전벨트 맬 때 안 매면 삑삑삑삑 거리잖아요. 아.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반도체예요. 예. 그다음 뒤로 후진할 때 삑삑삑 거리고 아. 다 그 수많은 반도체입니다. 근데 그게 뭐 제너시스라고 다르고 소나타라고 다르진 않거든요. 아. 똑같은데 예. 그거를 이제 없으면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그게 부족하니까 차라리 소나타에는 예. 주지 말고 예. 제네시스에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커버를 하고 지난주에 나왔는데 현대모비스가 또 한 회사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 반도체 있죠. 부족한 거 지금 예. 뭐 없는 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반도체를 개발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충분히 이렇게 뭔가 회사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커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애널리스트는 이거를 호재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자동차가 공급 과잉이었대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예. 공급 과잉인데 자연스럽게 감산 들어가니까 예. 공급 과잉이 해소되고 자동차 업체가 제일 원하는 시나리오는 가격을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반도체 가격이 올랐잖아요. 어쨌든 예. 부족해서 예. 자연스럽게 올린 명분이 생겼대요. 그 판매가 1달러짜리가 뭐 올라봤죠? 얼마? 근데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 이래서 지금 자동차 못 만드는데 예. 그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신차 판매가 안 돼가지고 공급이 안 돼서 중고차 가격이 급등한다. 예. 중고차 가격 오르면 신차 회사들은 그렇죠. 당연히 이거 뭐 중고차 가격 올랐지 않냐. 예. 올린 명분이 생겨요. 그럼 올리면 당연히 마진이 올라가니까 예. 이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이걸 불편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또 이슈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완성차 업체들이 진짜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 왜냐면 어차피 공급은 과잉이었는데 예. 이차를 가격 올릴 수 있다고? 그렇다고 100개 중에 50개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비중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결국 반도체는 다 생산 정상화되면 다 공급 가능하니까 너무 좀 이렇게 언론 보도처럼 그러게. 저는 우려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언론 보면 이렇게 그 포털들 보면은 자동차 반도체 때문에 공장 라인 스톱되고 네. 1달러 때문에 5천만 원짜리 차를 스톱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게 그리고 이제 현대차 공장을 보시면 그 공장 울산 공장에서 아이오닉 5 같은 게 생산이 돼요. 이제 예. 전략 모델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산 공장도 있는데 거기서 아마 소나타 같은 게 생산되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 어쨌든 울산 공장도 뭐 감산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울산은 감산한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정상 가동되고 아산 공장이 좀 일부 좀 그 조업 정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핵심 모델들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것도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막 진짜로 현대차 이제 큰일 났다. 그 정도는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또 뻥튀기였네. 그러니까 뭐 뻥튀기보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설사요 그게 사실이어서 예. 주가 급나가면 저는 제가 전기차 2차 전지도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그럼 오히려 기회 아닌가요? 언젠가는 해소될 악재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한테 기회다.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자, 4328님이 69세 할배가 괜히 주식을 해서 미치겠어요. 휴휴. 노후 자금을 오늘까지
15일째 800만 원 까먹었습니다. LG전자 17만 3천 원에 매수했는데 계속 빠지고 있고 네. 삼성전자도 주당 6천 원씩 까먹었습니다. 네. 속이 한없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스트레스로 병 걸려 쓰러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으시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주식 투자 이거 딱 지금 물어보신 거 보니까 노후 자금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장 수익과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2년 앞으로 10년을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두 기업 다 너무나 좋은 기업을 사셨고 다만 이제 그때 좀 한참 좋을 때 사신 것 같아요. 주가 올라갈 때. 예. 근데 거기에 따른 리스크는 짊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진 상태인데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어차피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가가 안 갈 거냐. 갈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인데 저는 LG전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1분기 실적 너무나 잘 나왔고 스마트폰 사업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익이 5천억은 증가해요. 무조건. 예, 적자 사업부가 없어지면서 플러스가 되고 거기에 가전 잘 나가죠.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차 부품 회사 이제 마그나하고 같이 하고 그래서 성장의 밑그림이 저는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전혀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17만 원에 사셔서 좀 아쉬우시겠지만 지금 뭐 주가 그렇다고 엄청나게 빠진 건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삼성전자도 좀 무겁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지금 열심히 투자도 하고 있고 메모리 아니면 스마트폰 여전히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저는 손색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만 하루하루 보시면서 막 주가 올라가나 안 오나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못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노후 자금이니까 오히려 한번 만약에요. 현금이 더 있으시면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더 들어가셔서 지분을 늘려가시면 나중에 진짜 웃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게 보지 마시고 좋은 기업 잘 사신 것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삼성전자하고 말씀하신 LG전자 실적 발표됐어요. 굉장히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또 그 1분기 실적 발표하는 기업 있죠? 네네. 이 기업들 실적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아직은 뭐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 안 하는데 이번에 포스코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포스코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1조 원 초반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1.5조가 나왔어요. 아니 포스코는 뭐 코로나 그 수혜 기업도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났어요 거기는? 일단은 중국이 중요하잖아요.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일단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중국 업체들이 지금 계속 감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강 감산하는 이유가 중국의 환경 규제. 중국이 내년에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린단 말이에요. 동계올림픽에서 일단은 미세먼지 많은 하늘을 보여주고 싶진 않겠죠, 당연히. 중국 입장은. 지금 엄청 베이징시 막 심각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만약에 공장을 계속 지금처럼 돌리면 그건 뭐 진짜 매연 올림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또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철강만 감산을 하면 어느 정도 그런 이제 미세먼지는 좀 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많은 비중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뭔가 좀 철강 감산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감산하면 한국은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한국에 그러니까 감산하면 공급 줄고 철강 가격 올라가고 그 수혜는 포스코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철강의 전방 산업이 뭐냐면 자동차, 건설, 조선이거든요. 세 개 다 업황이 요새 좋잖아요. 전방 산업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수요도 좋고 공급 감소, 수요 증가.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깜짝 실적이 나왔고 거기다가 약간 기저효과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1분기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기저효과까지 발휘하면서 근데 그러기에는 어쨌든 너무나 예상보다는 실적은 되게 잘 나왔다. 포스코 말고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아직은 뭐 실적 발표하는 기업은 없고 예상은 다들 지금 전망치가요. 제가 매주 보는데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내거든요. 계속 올라갑니다. 추정치가 지금 1분기 데이터만 봐도 1분기에 영업이익이 66% 증가할 것 같아요. 코스피 전체가. 증가할 것 같고 2분기도 계속 좋아지고 그리고 보통 이제 20일 넘어서면서부터 그 자동차 뭐 SK 하이닉스 화학회사들 다 발표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 보면 실적 전망치가 다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의 실적은 1분기는 진짜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그렇게 좋다면 실적이 뒷받침된다면은 앞으로의 그 주가는 굉장히 기대를 해봐도 3,200기 문제가 아닐
것도 같네요. 네, 아니 그 제일 중요한 게 기본이 펀더멘탈이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뭐 실적 장세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2월, 3월에도 막 장이 안 좋아도 저는 좀 좋게 봤던 이유가 그 매주 나오는 추정치를 이게 체크를 해보거든요. 예. 근데 시장이 빠지는 그 주에도 애널리스트들 기업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나중에는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모멘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뭐 0.1%라도 예.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월 달에 조정을 받다 보니까 가격이 좀 싸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가격 부담도 해소가 됐고 그래서 지금 3,200을 뭐 넘어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업의 실적 호조 또 수출 데이터도 요즘에 너무 잘 나오고 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수출. 예, 펀더멘털만 봐서는 예. 뭐 당연히 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요새 금리까지 좀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시장을 괴롭혔던 막 미국의 금리가 예. 요즘에 좀 하향 안정화. 완전히 안정됐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한참 이렇게 막 그때보다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예. 뭐 자고 일어나서 미국 국채 금리 보면 놀래가지고 예. 이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금리에 좀 무덤덤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적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좀 좋은 흐름 기대하고 있습니다. 0622님하고 규성님, 조님, 8521님이 부장님 대한항공 때문에 고민인 일인데 대한항공 언급 한 번만 해주세요. 이 대한항공 항상 물어보시기 때문에 저도 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독점이기 때문에 계속 좋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좋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주가가 좀 바닥에서 많이는 올라왔잖아요. 예. 유상자까지 하고 예.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기간 좀 이게 그 한번 시간 되시면 차트를 한번 봐보시면 예. 이게 무슨 차트랑 비슷하면 작년에 카카오도 그랬어요. 카카오가 40만 원까지 작년에 한번 급등한 적이 있어요. 예. 그리고 한 3개월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50만 원 이번에 넘어갔거든요. 예. 저는 대한항공도 그런 그림으로 간다고 봐요. 영원히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몇 달간의 기간 조정을 겪고 나서 예. 올라가는데 결국 올라가려면 뭔가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분명히 하반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외여행 갈 수 있다고도 저는 보거든요. 백신 접종은 분명히 계속 더 이어질 거 가능성이 높고 예. 또 백신 여권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예. 백신 맞은 사람들은 백신 요건 발행해서 뭐 이탈리아 여행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격리 없으면 그러면은 항공주 입장에서 나쁠 게 없고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경쟁사 하나가 이제 없어지고 예. 예 그리고 항공기 가격은 앞으로 그러니까 티켓 가격은 이제 무조건 부르는 게 값이에요 한 번은 왜냐하면 서로 가려고 이제 몰리겠죠. 그럼 비행기 티켓 값은 폭등하거든요, 사실. 예. 그런 것까지 기대하시면 이거 하락한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 예. 좀 하반기를 행복하게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비중을 늘리는 게 좋지. 오늘 하루하루 보면 얘 왜 이렇게 안 가지? 그게 답답해하지 마시고. 근데 안 가는 이유는 지금 4차 또 대유행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지금 콘택트 기업들은 바로는 못 간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코스닥도 오늘 좀 얘기를 준비했었는데 간단하게 그냥 코스닥 그 1000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1000을 넘었다면서요, 지수가. 네. 뭐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요즘 코스닥이 강하. 일단은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 중소형주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공매도 부담이 일단 없어요. 이 기업들은. 왜냐면은 전체 2,200개 기업 중에 350개만 공매도가 해당되고 나머지는 공매도 못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코스닥 기업들이에요. 예. 그래서 코스닥이 제가 알기로는 기업 수가 한 1,500개 되는 걸로 알거든요. 예. 그중에 150개면 나머지 1,350개는 공매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중소형주들도 최근에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예. 그동안 좀 부진했는데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좀 원인으로 작용했고 그리고 코스닥의 산업 비중 보면 IT하고 제약바이오가 절대적이거든요. 그렇죠. 둘이 합치면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가 요새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렇죠. 조금씩 회복되고 또 IT는 아까 반도체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반도체 투자라고 하면 장비 소재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들 시총이 커지죠. 예. 그리고 2차 전지 회사들 너무 많잖아요. 코스닥에. SK, LG 합의했죠. 그것도 호재라서 그날 합의한 날 막 일부 반도체 아니 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막 10%씩 주가가 일단 급등했고 또 한 가지가 우리 한국 K-팝, K 콘텐츠라고 그러죠. 드라마, 또 뭐 엔터. 이게 되게 많아요. 코스닥에. 이 기업들 위상이 점점 올라가니까 산업 구조로 보면은 이들 기업들이 이제 먹여 살리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이 주가 흐름이 되게 요즘에 어쨌든 이유야 어찌 됐건 좋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좀 1000포인트를 넘어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지금 7275님이
급하다고 호텔 신라 그리고 DB 하이텍 여기 어떤가 좀 물어보시네요. 호텔 신라도 면세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대한항공은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반기 보시고 예. 저는 지금 모아가는 시기로 보고 있고 예. DB 하이텍은 비메모리 반도체 그 파운드리 예. 삼성하고 비슷해요. 예. 8인치 만든다고 하는데 어쨌든 주가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한데 최근에 안 가는 건 예.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예. 회사가 증설한다는 얘기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한번 증설 발표를 해야 예. 주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생산 좀 늘려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 회사에서는 뭐 늘린다는 얘기가 없어서 주가가 좀 정체 보이고 있다. 나쁘진 않은데 올라갈 모멘텀이 아직은 조금 없다. 예,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주주 패밀리가 페인트주는 어떤가요? 페인트도 요새 난리가 아니던데요. 페인트 가격 오늘 인상했다라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예. 주가들이 근데 좀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페인트주 중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기업, 우리 다 아는 기업 있잖아요. KCC 같은 기업들 예. 괜찮고, 그리고 그 페인트 원료 만드는 기업도 한번 봐보세요. 에폭시 수지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저는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